어제 저녁 드신 음식이 아직도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나요? 식사 후마다 찾게 되는 소화제와 위장약, 이제는 없으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현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약을 먹을 때만 잠시 편해졌다가 끊으면 곧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결국 약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동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42년간 진료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재 77세가 되었지만 저 또한 한때 위장 문제로 수년간 고생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만 수차례 받았고 최신 위장약도 다 써보았지만 효과는 늘 일시적이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만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험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약으로는 절대 근본적인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화불량과 위염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매운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 진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신체의 신경계 자체가 흔들릴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회복력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나이가 들면 이 회복력이 떨어져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고 점막은 점점 약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위산 분비량이 정상인보다 2.3배 많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식습관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저하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소화효소 분비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을 때처럼 먹으니 위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특히 늦은 밤 식사나 불규칙한 식습관은 위산 역류와 염증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셋째, 위 점막으로 가는 혈류 감소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위벽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혈액 공급이 줄면 점막 세포 재생이 늦어지고 보호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위산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혀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위산 과다를 불러오고 혈류 부족이 점막 재생을 막으며 효소 감소는 소화 기능을 더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위는 늘 과부하 상태가 되고 결국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위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장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산 분비 조절, 위 점막 보호, 장내 환경 개선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잡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음식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경험한 결과 약보다도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제가 연구와 임상을 통해 확인한 매실보다 5배 효과가 큰 천연 음식 TOPO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자연에서 얻는 음식입니다. 매실의 구연산이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연구와 임상을 통해 확인한 5가지 음식은 매실보다도 효과가 무려 5배 이상 뛰어났습니다.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 점막을 재생하며 장내 환경까지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약물처럼 부작용이 없고 장기간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단순한 샐러드 채소가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S-메틸메티오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키고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950년대 미국 간해체 박사가 위궤양 환자에게 양배추즙을 먹여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유명합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글루타민도 풍부한데 이 성분은 위장, 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해 손상된 위벽 회복을 돕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양배추 200지를 착즙기에 갈아 물 100ml를 섞어 하루 2번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위벽에 천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또 바나나의 칼륨은 위산의 산성을 중화해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30년간 위장약에 의존하던 68세 여성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을 섭취한 지 3주 만에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고 2개월 뒤 내시경 검사에서는 염증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바나나는 하루 12개, 약간 덜 익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감기에만 좋은 식품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위장 건강에도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위 연동 운동을 촉진해 소화효소 분비를 늘려주고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또한 메스꺼움, 멀미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생강 10지를 얇게 썰어 끓는 물 200ml에 10분간 우리고 꿀을 넣어 하루 2번 식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다만 위궤양 환자는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흔히 단순 탄수화물로만 보지만 감자에는 위산을 중화하는 알칼로이드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감자를 생즙으로 섭취하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깨끗하게 씻은 감자 한 개를 껍질째 갈아즙을 내고 공복에 50ml 정도 마시면 위산 억제와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맛이 밋밋할 수 있는데 사과즙을 조금 섞으면 훨씬 마시기 편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마입니다. 흔히 정력에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위장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마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여 탄수화물 분해를 돕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뮤신이라는 끈적한 성분이 위벽을 코팅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마는 생즙으로 드시거나 쌀과 함께 끓여 마죽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음식은 각각의 효과도 뛰어나지만 조합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위장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조합해 하루 식단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음식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하루 생활 속에 체계적으로 배치해 섭취할 때 가장 강력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좋다니까 가끔 먹어본다는 식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8주 이상은 일정한 루틴으로 실천해야만 위 점막이 재생되고 위산 분비가 조절되며 장내 환경까지 안정화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적용하고 효과를 확인한 하루 섭취 스케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감자즙을 권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자즙으로 여는 이유는 감자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밤새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을 빠르게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아침부터 장운동을 활발하게 돕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생감자를 껍질째 갈아즙을 낸 후 거즈로 걸러낸 약 50ml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맛이 밋밋하다면 사과즙을 소량 섞어 마시면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생강차를 권장합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위 연동 운동을 촉진해 아침 식사의 소화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생강 약 10지를 얇게 썰어 끓는 물 200ml에 넣고 10분간 우린 후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위궤양 환자는 너무 진하게 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는 양배추즙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해야 위 점막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양배추 200지를 착즙기에 갈아 물 100ml를 섞어 마시면 비타민 U와 글루타민이 위벽 세포를 재생시키고 위산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양배추 특유의 씁쓸한 맛 때문에 거부감이 있다면 꿀을 티스푼 1스푼 넣으면 훨씬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바나나가 제격입니다. 식후 12시간 뒤에 바나나 한 개를 섭취하면 팩틴이 위벽에 코팅막을 형성하고 칼륨이 위산의 산도를 완화합니다.
또한 트립토판 성분이 신경 안정 효과를 주어 오후 시간대 스트레스에 의한 위산 과다 분비를 억제합니다. 단 너무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상태의 바나나가 위장 건강에는 더 적합합니다. 저녁에는 마즙이나 마죽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효소가 소화 효율을 높이고 뮤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 밤 동안의 위산 역류를 예방합니다. 생마 50지를 갈아 물과 함께 마시거나 쌀과 함께 죽을 끓여 드시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효소 분비가 크게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마가 천연 소화제 역할을 충실히 해줍니다. 이 5가지 음식을 하루 루틴에 맞춰 배치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장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24시간 관리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23일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2주차부터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고 4주 이상 실천하면 속쓰림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8주 이상 꾸준히 지속했을 때 내시경 검사에서 위점막 회복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는 바나나와 감자 같은 당질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대신 양배추와 생강 위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맞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이러한 맞춤형 조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5가지 음식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생활 속 치료제입니다. 이제 사장에서는 이 방법을 실천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실제 환자 사례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했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2세 박영희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위장약을 4알씩 복용해야 했고 조금만 음식을 잘못 드셔도 밤새 속이 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죠.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이 거의 다 손상되어 혈관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단순한 양배추즙과 바나나였습니다. 꾸준히 섭취한 지 3주 만에 밤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6주 후에는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2개월 뒤 내시경에서는 위 점막이 놀라울 만큼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장약 없이도 손자들과 삼겹살을 즐기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본인 표현대로라면 양배추가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65세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평생 트럭 운전을 하시며 불규칙한 식사와 과로, 스트레스로 이궤양까지 생겼습니다. 3차례나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심각했고 피를 토해 수술까지 고려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셔서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강차와 감자즙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초기 한 달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5주 차부터 속쓰림이 줄고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내시경 검사에서는 궤양의 80% 이상이 치유된 상태였고 동료 의사들조차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 69세 한정순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10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약을 먹을수록 위장이 더 나빠져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 때문에 속이 쓰리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5가지 음식 중에서도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양배추와 생강만 선별해 드셨습니다. 약을 먹기 30분 전에는 양배추즙을, 약을 먹은 뒤에는 생강차를 조금씩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8주가 지나자 약을 복용해도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뒤에는 혈당 수치도 안정되어 약을 2가지 줄일 수 있었고 위장도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꾸준함입니다. 23일 하다가 중단하면 효과를 느낄 수 없습니다. 최소 8주 이상은 성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의 80% 이상이 이 방법으로 위장약을 끊고 편안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위장이 좋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가적인 효과도 경험했습니다. 영양 흡수가 좋아져 면역력이 회복되었고 관절염이나 만성 피로 같은 전신 건강이 함께 개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위장만 고친 줄 알았는데 무릎 통증까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영양소 흡수가 개선되면서 몸 전체가 회복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5가지 음식은 단순한 보조식품이 아니라 위장 기능 회복의 실질적인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생활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위장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화불량과 위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과 생활관리법을 반드시 지켜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금물입니다. 극단적인 온도는 위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위산 분비 리듬을 깨뜨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3끼는 규칙적으로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식사는 충분한 저작을 하지 못해 소화효소 분비를 떨어뜨립니다.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자율신경계가 흔들리며 위산 과다가 발생합니다. 명상, 산책, 호흡법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천 기간입니다. 23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제 환자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2주 차부터 증상의 변화를 체감하고 4주 차 이후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뚜렷하게 줄어들었으며 8주 이상 꾸준히 지속했을 때 내시경 검사에서 위 점막 회복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 2개월 이상은 성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별 맞춤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는 바나나 감자맛처럼 당질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대신 양배추와 생강 위주로 조정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바나나의 칼륨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5가지 음식 중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극심한 폭통, 혈변,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천연 음식이 도움은 되지만 진행된 위궤양이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할 때 소화 기능은 3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5가지 음식, 양배추, 바나나, 생강, 감자, 마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약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위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위장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